네, 신가섭의 주파수 한 달 만에 여러분 뵙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왔는데요. 그에 또 오랜만에 찾아왔으니까 앞서도 우리 한규수 매니저가 또 저희가 좀 협의를 해가지고 화요일 날은 제가 하고 목요일 날은 또 한규수 매니저의 마돈나 하니까 이 시간 화요일 목요일 날은 또 좋은 또 정보와 그리고 미국 관련된 소식들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주파수라고 해서 이제 파동과 수급까지 좀 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바이오 쪽에 대해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바이오 관련돼서 전 임상 과정들에 대해서 이 퍼센테이지와 계산 방법, 그리고 현재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현재 그 임상 상상에 들어간 기업들이 또 미국에도 꽤 있잖아요. 그에 대해 현황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했던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미처 알지는 못했던 뉴스가 또 하나가 제 눈에 좀 보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론 먼저 조금 공부를 좀 해볼 텐데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백신의 개발 단계에 대한 성공률을 제가 바이오 협회에서 발췌한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도표를 해서 이렇게 남겨놨는데 통상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 그러니까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다양한 뭐 항암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냥 뭐 외운다고 보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임상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뭐 임상 몇 상이다, 뭐 2상이다, 3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일단 임상 1상,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이제 임상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게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아시다시피 뭐 예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분께서 무슨 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거 뭐 할 때 뭐 동물을 이용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효과라든지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상 이제 전임상이라고 합니다. 임상 전이라고 해서 전임상을 하는데 통상 이제 동물들, 그러니까 뭐 실험용 쥐라든지 실험용 돼지 뭐 이런 동물들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실 이제 전임상에 또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인간과 가장 흡사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이제 원숭이죠. 원숭이를 통해서도 마무리를 하면서 전임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을 테스트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일상부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임상일상을 신청하고 뭐 통과할 때는요, 사실 바이오 쪽에서는 조금 쉬워요. 왜? 대상에 대한 이 표적 대상자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통상 이제 바이오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에 따르면 한 20명에서 80명의 이 대상으로, 근데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20명에서 80명이 이제 환자보다는 일반인들,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통상 이제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대한 임상일상이 통과할 확률이 미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은 한 63%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절반 이상 정도의 확률이 되니까 어느 정도는 임상에 대해서 임상일사는 조금 다른 2상, 3사보다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보면 좀 달라집니다. 이상부터는 실제로 그 병에 대해서 앓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표적 그 인구를 표적 그 숫자를 100에서 300명 정도로 한 수백 명 단위로 하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 기간을 한 2년에서 3년을 두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유효 효과라든지 뭐 부작용 이런 거를 계속해서 이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넉넉히 잡아서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기간 투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이상부터는 사실 장기적으로 뭔가를 이제 투여를 하면서 그에 대한 추후의 그 경위에 대해서 지금 지켜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상 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임상 상상이 통과가 되면은 바이오 회사들 입장에서는 대박을 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상 상상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만큼 중요한 만큼 표적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통상 이제 이게 숫자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느 분들은 뭐 300명부터 수천 명 단위다라고 하는데 바이오협회 자료에 의하면 1000명에서 5000명을 기준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또 관련된 뭐 코로나 환자분들이라든지 무슨 뭐 폐암 환자분들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장기 투자인데 기간이 뭐 2년에서 4년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협회에서는 이제 발췌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2년에서 4년을 하는데 요게 사실은 계속해서 조금 많은 좀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통상 이제 2년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4년에서 5년도 걸릴 수 있다는 또 이런 레포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사실 임상 상상은 이제 판매 승인을 획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단계. 왜냐하면 인체에 어떠한 치료제 또는 백신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느 정도 내 인체 내부에서 잘 순화시켜가지고 이거를 병을 낫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표적 대상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 단계에서의 성공률에 대한 도표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바이오협회에서 발췌한 자료인데 임상 진행의 최종 진행률 추이 단계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승인 진행률 위에가 그리고 아래가 이제 단계별로 통과할 수 있는 확률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임상 1상, 2상, 3상 판매 승인 신청 뭐 여기까지 오면은 다 그는 뭐 거의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상 상상도 사실 여기에서는 뭐가 있어요? A, B가 단계가 있겠죠.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승인 진행률은 사실은 안 보셔도 돼요. 요거는 좀 안 보셔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통과를 하면서 갈 때거든요. 위에는 사실 통과를 하면서 확률적으로 좀 더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당연히. 근데 밑에 차후 단계를 좀 보시면은 여기에서 100분율을 표시를 하면은 63%니까 뭐 여기다가 이제 등가로 하면은 이제 100. 여기다 또 100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또 58%도 100. 그리고 100분율에서 100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임상 일상부터 판매 승인까지 100분율로 계산해서 요거를 다 곱해 보면요. 정확하게 몇 프로가 나가면 제가 계산을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9.6%가 나와요. 9.6% 뭐냐면 임상 일상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치료제나 코로나 백신이 시작이 돼서 기간이 뭐 어느 기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기간적으로 쭉 해서 거의 뭐 고시로 볼 때는 뭐 동차합격이라고 뭐 표현을 하겠죠. 순차적으로 쭉 통과를 했을 때가 확률이 9.6%입니다. 100% 중에서 9.6%, 한 9%가 된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에 따르면 통상 이제 질병, 그러니까 뭔가 질병이라는 게 이제 통상 이제 700개가 있어요. 700개가 이제 등록되어 있는 질병이 있는데 여기에서 백신이 개발된 게 몇 개냐? 네. 27개입니다. 27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9.6%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맞겠죠. 그만큼 백신이라든지 치료가 임상 1상과 3상을 통과하고 판매 승인까지 획득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그에 대한 뭐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핸디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10%도 안 되는 비율입니다. 10%도 안 되는 비율.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모든 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요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신 분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는 또 이 주식 초보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백신의 이런 치료제라든지 임상 1상부터 판매 승인까지 굉장히 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진행률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저히 낮은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있구나. 그만큼 어려운 거구나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개 중에서 27개만 현재 백신이 개발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 임상 상상에 돌입했죠. 물론 기간이 사실 코로나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이제 사실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에 대한 기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뭐 미국 정부에서든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시작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통상 이제 대표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재 상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그 회사죠. 영국 회사인데 임상 3상 시험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만 명까지 표적 대상자를 5만 명까지를 해놓고 이제 투여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를 했고 실제로는 아직은 진행이 됐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게 언제 나오냐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이제 한 셋째 주죠. 3주차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 중간 성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최대 5만 명이라고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5만 명이 될지 뭐 3만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중간 결과를 어느 정도
브리핑하겠다, 백브리핑 하겠다라고 현재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모더나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모더나 이거 백신이 아니다. 이거는 얘네들 뭐 이거다 하면서 좀 주가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모더나 아시다시피 질병관리 미국의 질병연구소죠. 질병연구소로부터 실제로 국책사업비를 투자를 받아서 임상을 진행되고 있고 중간에 임상에 대한 이 핸디캡들을 다 어드밴티지를 다 소멸시켜가지고 거의 다이렉트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임상 상세에 돌입했고 3만 명 대상으로요. 미국의 전염병 연구소와 합작으로 해서 현재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요 최종 결과가 10월 중순 정도에 나올 예정입니다. 10월 중순.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아스트라제네카가 9월 중순에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모더나도 임상 상상에 대한 결과를 10월 중순경으로 어느 정도 발표를 할 거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한 결과는 9월 중순, 10월 중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자 지금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올라갔는데 이제 백신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이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가 될지가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9월 둘째 주, 3주째 되면은 아스트라제네카 요거 일정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뉴스플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모더나도 마찬가지로 요때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주가라는 건 다시 올라가겠죠. 그죠? 지금 좀 주가 지수가 조금은 지지부진한 흔적을 보이고 있는데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상 상상은 10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10월 한 둘째 주, 셋째 주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다. 코스피, 코스닥이든 뭐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다라고 보실 때 10월 둘째 주, 셋째 주 됐을 때 모더나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죠. 혹시나 잘못된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현재 임상 2상을 하는 기업도 있고 아직 3상에 돌입한 기업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부강약품이 지금 임상 상상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거의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풍제약, 대운제약, 셀트리온이 현재 임상 2상에서 전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또 바이오 업종들은 임상 1상을 통과하고 2상을 신청을 대기하고 있는 기업들 뭐 이렇게 있는데 코로나 치료 백신주들을 뭔가 내가 공략하거나 주가가 어느 정도 내가 좀 고점에서 물려 있다. 고점에 물려 있어서 어느 정도 반등, 리바운딩이 나올 때 난 잘 빠져나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9월 달에는 제약바이오에서 코로나와 이 비코로나 치료제 백신이든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코로나 치료 백신 쪽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풍제약도 사실 조금 많이 이슈가 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어느 정도 제가 볼 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줄 것 같아요. 왜? 어느 정도 9월 달에는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이 됐을 때 오히려 그때가 되면은 이제 투자 심리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때는 언택트가 오히려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오히려 백신과 치료제 쪽으로도 왜 백신과 약품이라든지 뭔가가 필요하니까요. 이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지역 간에 통제가 돼가지고 뭐 배달 서비스가 됐든 어떻게든 간에 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주가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는 살기 위해서 백신 치료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들어가면 언택트 종목들이 꼭지를 찍고 주가가 떨어지면서 그에 대한 순환매들이 코로나 임상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들어올 거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아마 제가 필살기 종목으로도 아마 9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면은 코로나 치료 백신 종목들을 좀 들고 나오면서 좋은 종목들 여러분들 소개를 좀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 글로벌 해외 그리고 국내에 대한 임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음 화면 보실 텐데요.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제가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모더나라든지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이 극저온에서 보관이 필수라고 합니다. 극저온이 뭐냐면 영하권인데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0도를 유지한 상황에서 백신을 개발이 되면 그게 보관을 하고 투여를 받아서 그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백신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예, 쳐보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극저온 보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슨 뭐 어떤 분들은 냉동 탱크 크게 줘가지고 거기다 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통상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대학병원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학병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결기라든지 뭐 냉동고 관련된 부분들, 의약 냉동고 관련 종목들이죠. 일신바이오가 그래서 급등이 나온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서 혹시나 이러한 변수 가능성들 이게 좀 해결이 돼야지만 완벽하게 보급화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백신도 백신이지만 이에 대한 보관 비용과 그리고 보급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변수 사항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차주에는 또 여러분들한테 또 파동 관련된 부분에 수급 관련된 부분들도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신광수 주파수를 통해서 또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내일 모레 저는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